두 번째 핫 이슈는요. 이 그림 한 장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상주. 요즘 주식시장에선 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따상주. 상장하는 기업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중 따상한 기업은 2023년 1분기 이후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23년 하반기 따상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장을 앞둔 유니콘 기업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이죠. 과연 어떤 기업이 따상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 두 전문가와 함께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딱 좋을 틈새 시장이 또 있다면서요? 바로 IPO 수혜주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시장 자체가 우하향의 추세를 보였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좀 이제 일부 공모 금액이 적은 그 중소형주 위주로 성공적인 그 상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 기대감 상당히 큰데요. 지난해 원래 상장이 예정되었다가 상장을 미뤘는데 그렇지. 올 하반기에 상장을 해볼까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그거는 많아졌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네요. 그죠? 경기 회복도 있고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좀 그러니까요. 높아지고 살아나고 있고. 있으니까. 예. 특히 올해 6월 달에 그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 그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이 상당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신규 그 상장 종목의 공모가를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요. 그래서 가격 제한폭이 이 공모가 대비 63에서 260%에서 네. 앞으로는 60에서 400%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해서 거래량도 늘고 변동성이 확대될 걸로 보여지는데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그 점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의 틈새 시장은 IPO 가는 업종이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 전문가님? 올해 들어서 따상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예. 하반기 되면은 넥스틸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서울 보증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대여들이 이제 쑥쑥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모 시장이 신규 상장 기업 수가 한 8개 정도로 아마 늘어나서 이번에 하반기 되면은 활발해지네요.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소폭이나 아마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 미국 시장에서 대박난 종목들이 상장주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아마 지금 뭐 300에서 1000배 이상, 300배 이상에서 1000배 이상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기업 공개 IPO 시장이 뜨겁습니다. 증시에 입성하려는 기업들은 줄을 섰고 이들 회사의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연일 몰리고 있다는데요. 하반기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조단위 유니콘 기업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성장성이 돋보이는 따상 타이틀을 가져가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기업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재를 갖춘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투자 안정성이라는 것은 아주 높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몸값만 10조 원에 육박하는 상장 앞둔 유니콘 기업인 SK 에코플랜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올 하반기 상장 예상 기업 중 최대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SK 에코플랜트는 2020년 SK건설에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에코플랜트라는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좀 친환경 기업으로의 그 변신을 좀 도모하고 있고요. 사명 변경 이후에 인수한 그 환경 에너지 기업만 14개나 된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사업자로서 높은 중장기 투자 매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그 계열사인 그 SK 오션 플랜트 그리고 블룸 에너지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 풍력과 함께 진행되는 수소 생산 프로젝트의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과 고체 산화물 수전액인 SOEC 공급까지 가능한 유일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수소 쪽에 그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기술력이 돋보일 수 있는 업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흥행 가능 여부는 앞으로 나올 뭐 기간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나 상장 후에 유통 가능 그 물량 그리고 뭐 구주 매출 물량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등을 이제 체크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한 건설업에서
SK 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바꾸면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난 SK 에코플랜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신전문가가 꼽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제공한 종목, 이에 못지않은 종목이죠? 바로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해서 서울보증보험. 2010년도에 지역난방공사 이후에 13년 만에 공기업 상장이라는 뭐 희소 가치가 있죠. 가치가 13년 있는 만에. 서울보증보험은 보증 잔액이 452조로 국내 최대의 종합 보증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이라든지 기업 모두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 서비스 상품 개수만 해도 69개 정도로 풍부합니다.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기업 가치 산정을 두고 조금 뭐 시장이 의견이 좀 분분하죠. 국내 1위 손해보험 회사인 삼성화재. 삼성화재의 가치를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매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6%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화재가. 근데 이 서울보증보험은 영업이익률이 28%입니다. 와, 엄청 높네요. 엄청 높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뭐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떨어질 일도 없고 또 크게 뭐 많아질 일도 없습니다. 그만큼 독과점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 배당이 한 4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량만 보면 50% 돼요. 배당 성량 아주 높죠. 50%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최대 주주로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여기 있습니다. 공적자금 회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배당금 이쪽으로 받아서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아마 투자 안정성이라는 것은 아주 높습니다. 그죠? 배당을 그만큼 해주니까 그만큼 투자 안정성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뭐 독과점, 그 다음에 배당 이렇게 보고 아마 투자 매력도를 판단해서 상장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서울보증보험,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새벽 배송 업체 중에서 유일한 흑자 기업인 오아시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아시스요? 네, 신선식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연내 그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그 매출액 한 1천억 원 이상, 그리고 최근 사업년도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 실현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코스피 입성할 수 있는데 그런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상장을 한다면은 기존에 그 상장하려다가 그 상장을 철회했던 컬리나 SSG닷컴의 그 상장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아시스는 국내 그 새벽 배송업체 중에서 유일한 흑자 기업인데요. 2022년 지난해 매출이 4,200억 원이었고 최근 3년 동안 이 매출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흑자를 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바로 이제 온 오프라인 간의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미리 그 유통업체가 사입을 하는데요. 판매되지 않으면은 재고로 쌓입니다. 그렇죠. 이 재고는 나중에 재고가 재판매되지 않으면은 네. 이게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매되지 않은 그 물건을 그 물류센터를 통해서 이제 직영 매장에 입고를 시킵니다. 아, 오프라인에서 소진하는군요. 그리고 매장 방문 고객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물건 괜찮네. 그러면은 또 판매로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최근에 대기업과의 협업도 추진하면서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이랜드 리테일과 협업을 좀 진행하고요. 그래서 킴스 오아시스라는 그 매장을 많이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망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그쪽에 입점하는 게 또 이득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규 상장의 이 틈새 시장을 노려라.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데, 상장 주식은 물론 좋지만 네. 지금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더 큰 바다로 갈 종목을 레벨업주로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미국 상장입니다. 미국 상장.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웹툰 IP 기반으로 제작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 제작 또는 뭐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걸 해서 성장하는 이런 기업인데 2021년도에 세계 콘텐츠 시장이 3,000조 원 정도 됩니다. 북미 시장만 하더라도 한 1,300조 원 정도 되고요. 미국 시장이 그만큼 큽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만큼 큰데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2024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니까 그만큼 그 시장 규모가 커서 또 수급되는 그 자금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창작자와 함께 뭐 사용자가 모이는 플랫폼에 자리 잡고 있고요. 마블이라든지
뭐 또 DC 코믹스라든지 그다음에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러브콜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업체들도 지금 여기에 뭐 웹툰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툰 시장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1위를 상장은 하고 미국이 있다. 한다.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뭐 미국 상장을 한번 키워드를 한번 뽑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AI입니다. AI. 먼저 일본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시장은 디지털 만화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는 2023년도에 디지털 만화 비중이 한 70%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AI인데 AI 시장에서 올해 글로벌 웹툰의 추천 방식이 AI 시장 쪽으로 전부 다 바뀝니다. 웹툰이라든지 뭐 웹소설, 콘텐츠에 특화한 AR 추천 기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바뀌면서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작품 클릭 수도 이전보다 지금 한 3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늘었다고 하고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신상호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이라고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레벨업 가이드도 궁금하시다면 크존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서 만렙 박주식은 다음 주에도 더 핫한 소식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